안녕하십니까. 최종인 원장입니다. 2장 정전기 시작하겠습니다. 2장부터가 본격적으로 전기 자기약 공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정전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전개 부분, 전하 부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해서 우리가 물질을 이루는 것이 분자, 원자 이렇게 되죠. 원자가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그 전하가 보세요. 정지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전계. 이게 정이 정지에 있다는 의미예요. 정지에 있는 전하의 공간. 그 다음에 반대가 뭐였겠어요? 동전계죠. 동전계. 그럼 보세요. 전하가 정지에 있으면 이것은 정지에 있는 전하에 의해서 전위를 만듭니다. 전위. 그러면 동전계 뭘까요? 전하가 움직인다. 전자의 흐름. 뭐다? 이것이 전류가 됩니다. 전류. 그래서 정전계는 전하가 정지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동전계는 전하가 움직이는 상태를 얘기하고, 이것이 전류가 되는 거죠. 그럼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해요. 자기장. 근데 자기장은 전류에 의해서도 만들어지지만 자석 있죠. 자석에 의해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다시 이 자기장이 움직이면은, 운동하면은 다시 또 전류가 만들어져요. 이런 것이 우리 전기 자기약인데, 동전기 전하가 움직이죠. 움직이는 것은 정지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전기 자기약을 시작을 이 정전계, 2장의 제목이 정전계입니다. 이 정전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정전계든 동전계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전하입니다. 전하는 그대로 한번 보시면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기약 문제에서 뭐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원자가 플러스의 성질을 갖는 것이 원자 핵이고요. 마이너스의 성질을 갖는 것이 전자입니다. 전자. 근데 원자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고요. 양성자는 말 그대로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중성과 플러스가 합쳐졌으니까 전체적인 성질은 플러스일 거고요. 전자는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플러스 전하, 이것을 마이너스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하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정전계가 되고, 이 정전계가 전계를 만들고 전위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을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하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전하가 이 원자 핵보다는 전자예요. 이 전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수치를 좀 암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일단 전자는 보세요. 이렇게 플러스인 원자 핵이 있고 이 바깥에 전자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자가 한 개이면 수소, 그 다음에 두 개면 헬륨,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우리가 뭐 물리 시간이 아니니까, 화학 시간이 아니니까 수소 헬륨까지는 필요 없는데, 보세요.
원자핵 플러스의 성질을 갖는 원자핵과 마이너스의 성질을 갖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전자는 궤도에 존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존재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는 원자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작용하는 힘이 클 겁니다. 커서 얘들이 잘 궤도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바깥 궤도에 있는 것은 이 원자 핵과 거리가 멀죠. 그러면 결합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약간만 충격을 딱 주면 얘가 이렇게 자유롭게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안쪽에 있는 전자는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툭 쳐도 버티는 거죠. 그런데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약간의 자극을 주면은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가 있는 거죠.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이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고 그 이동에 의해서 전류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자유전자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자핵과의 결합력이 약해서 외부 자극에 의해 쉽게 원자핵의 구속력을 이탈하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개의 전자 중에서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 외워주셔야 됩니다. 질량 얼마? 9.1까지 외워주시면 돼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 예. 작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작아도 너무 작죠.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만약에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 얼마요? 9.1mg이죠. 맞죠? 3승이 아니고 31승입니다. 예, 뭐 눈에 보이질 않고 이만큼 작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자가 가지는 전기량입니다. 전자가 이동하면 뭐다? 전류예요. 전자가 이동하면 그것이 전류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전기적인 량, 그것을 우리가 단위로 클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전기량은 얼마냐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 한 개가 갖고 있는 전기량이 이만큼인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띈다 그랬죠. 그래서 전기량도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얘도 너무 작죠. 10의 마이너스 19승. 그러면 우리가 전자의 전기량 마이너스가 이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평소 우리가 중성을 가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전하의 전기량은 얼마?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예. 부호만 다르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 원자핵 있죠? 이것의 전기량은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입니다. 그래서 부호만 다르고 크기는 같아요. 그 다음에 무게는 얼마냐면 전자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이죠. 우리가 플러스 있죠. 이것은 전자의 1840배입니다. 1840배.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이렇게 돼요. 전기량은 같고 무게는 다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이 수치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하예요. 즉 플러스 전하든 이런 마이너스 전하든 이런 전하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다. 그런 공간을 정전계라고 합니다. 우리 뭐 태양계 아시죠?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하는 그 태양계, 그 태양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정전계는 뭐다? 정지해 있는 전하가 존재하는 그 공간, 영향을 미치는 공간을 정전계라고 합니다. 그럼 정전계의 특징이 뭘까요? 정전계는 움직이는 동전계보다
더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움직이고 있는 것보다 가만히 있으니까 더 안정적인 상태겠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상태이면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가 운동의 에너지가 있죠. 근데 가만히 있기 때문에 얘는 운동의 에너지가 없다라고 보면은 에너지는 최소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전계의 성질, 에너지가 최소고 가장 안정적인 상태, 이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이 전하의 계략적인 특성들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정전 유도와 차폐가 있습니다. 차폐.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전 유도는 뭘까요? 정지에 있는 전하가 유도된다는 겁니다. 차폐는 뭐예요? 정지에 있는 전하가 차폐된다, 이런 의미예요. 보세요. 저는 이런 걸 학교 다닐 때 시합을 못 해봤는데, 조금 뭐 좋은 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런 걸 학교 다닐 때 시험을 해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검정기를 시험하는데 보세요. 유리막대가 있습니다. 유리막대 이렇게 비벼가지고 얘를 여기에 갖다 대요. 이렇게 갖다 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끝부분이 벌어집니다. 예. 그 원리가 뭐냐면, 유리막대 얘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러면 플러스 전하가 많은 유리막대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많을 때 플러스로 대전되었다라고 하고, 이게 손으로 비벼서 플러스 전하가 많은 유리막대를 여기 갖다 대면 플러스 쪽에 있죠. 마이너스가 이렇게 모입니다. 평소에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섞여 있었던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플러스를 갖다 대니까 마이너스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가 이렇게 다 모여버렸으니까 반대쪽에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했다가 마이너스가 다 이쪽으로 가보니까 이쪽에는 플러스만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N극, S극 자석 아시죠? N극과 S극은 밀어냅니다. N극과 N극은 밀어내고 S극과 S극도 밀어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아 보시면 돼요. N극을 플러스 S극을 마이너스라고 보면은 N극, N극끼리 모여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당연히 밀어내서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전하가 유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정전 유도예요. 뭐다? 간단해요.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가 모이고 마이너스의 반대쪽으로 다시 이런 플러스가 유도되는 현상을 정전 유도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알루미늄 박으로 차폐를 시켜요. 차폐를 시키면은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된 유리막대를 갖다 대더라도 이쪽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알루미늄 박이 있죠. 이것이 금속 철망, 교재에서는 금속 철망이 이 정전 유도를 차폐시켜준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이 플러스라고요. 이쪽 플러스. 이제 플러스입니다.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요. 맞죠? 이쪽이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마이너스가 유도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이쪽에는 바깥쪽에는 플러스가 유도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옆에 우리가 뭐 어떤 도체를 놨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플러스가 유도되었으니까 이 도체는 마이너스가 유도될 겁니다. 맞죠?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차폐를 시키는 것은 이렇게, 얘를 만약에 접지를 시키면
접지를 시키면 이 플러스가 어떻게 다 이쪽으로 땅으로 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유도되지 않죠. 그러면 정전 차폐라는 것은 정전 유도를 방해하는 그런 현상을 차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정전 유도, 플러스 쪽으로는 마이너스가 모이고 마이너스의 반대쪽에는 플러스가 모인다. 이런 것을 정전 유도라고 한다. 많이 나와요. 뭐 이론에서도 그렇고 시험에서도 그렇고. 자,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전하의 성질 중에서 전자의 운동 속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터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이에요. 비터의 속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 뭐 그렇게 배웠는데, 그 비터의 속도하고 전자의 이동 속도는 다릅니다. 달라요. 볼게요.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나오는데, 회로 이론에서 전력량은 전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전력 곱하기 시간. 그러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예요. 그래서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 돼요. 전력량은. 그러면 전류는 뭐다? 시간분의 전기량이에요. 시간분의 전기량입니다. 그러면 약분이 되어서 전력량, 얘가 에너지죠.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기량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전자 하나의 에너지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EV가 돼요. EV. 얘가 뭐다? 앞에서 했던 전기량. 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플러스 전하 같은 경우는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 됩니다. 즉 에너지는 VQ가 되는 거예요. VQ. 전압 곱하기 전기량. 근데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전하가 갖는 에너지가 VQ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운동 에너지로 변하면 운동 에너지는 얼마다? 2분의 1의 mv 제곱이요. 예. 이것은 모두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결과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이동 속도, 전하의 이동 속도요. 그럼 보세요. 전하가 하나면은 VE라 그랬죠. VE. 그러면 속도 2분의 mv 제곱에서 이 V가 속도가 되는데 V의 제곱은 얼마예요? V의 제곱은 m분의 2 V가 되고 V는 얼마가 돼요? 루트의 m분의 2 V가 됩니다. 그러면 루트 V를 밖으로 끄집어내면은 m분의 2의 루트 V가 되죠. 여기서 V는 전압입니다. 전압. 그러면 앞에서 했던 것을 대입하면 전자 하나, 전하 하나, 이 전자라고 봤을 때 전자의 질량 얼마나 그랬어요? M은 질량입니다. 무게예요. 무게 얼마?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전기량은 얼마다? 마이너스는 우리가 마이너스 성질을 얘기하지 여기서 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전기량 E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앞에서 했던 그 값을 대입합니다. 에 루트 E, 루트 V 하면 전자의 이동 속도는 얼마다? 5.93 곱하기 10의 5승의 루트 V가 됩니다. 이것이 이동 속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세요. 속도는 전압의 루트 한 값,
속도는 루트 V에 비례합니다. 얘가 속도고요. 얘는 전압입니다. 루트 V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요 값 있죠. 속도는 얼마? 5.93 10의 5승 루트 V. 네, 요렇게 해서 요 두 개 정도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뭐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요거 전자의 이동 속도, 그 다음에 전자의 속도가 전압의 루트 값에 비례한다. 요 정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의 운동 속도고요. 그 다음에 전자를 함에 있어서 또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유전율이라는 겁니다. 유전율. 네, 유전율은 우리가 그리스 문자 앞으로 가셔가지고 그리스 문자 풀어보시면 얘가 뭐냐면 엡실론입니다. 엡실론 보세요. 네. 얘는 유전율이고 단위로 페라포미터를 사용합니다. 페라포미터. 그럼 얘는 페럿이 뭐냐면 콘덴서 정전 용량의 단위입니다. 즉 정전 용량이 크다는 것은 전하를 많이 담을 수 있다. 전하를 축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페라퍼미터는 1m당 전하를 얼마나 축적하느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율이라는 것은 지금 나중에 공부를 다시 하겠지만 유전율은 뭐다?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하를 저장하는 능력. 우리가 전하가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나가지 못하도록 저장하려고 하는 그 능력. 유전율이 만약에 크면은 많이 저장하고 작으면은 적게 저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율도 전하를 얘기할 때, 정전계를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럼 유전율을 일단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엡실론은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S 혹은 엡실론 S를 엡실론 R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전체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입니다. 네. 그럼 공기 중의 유전율의 값은 4파이 C의 제곱분의 10의 7승이란 값인데, 여기서 이 C는 뭐냐면 비타의 속도입니다. 비타의 속도. 그래서 4파이 C는 비타의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이에요. 제곱분의 10의 7승 해주시면 외워주셔야 될 것은 이거요. 엡실론 제로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이것까지 못 하실 필요는 없고요. 공기 중의 유전율은 그 값은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죠. 그러면 얼마? 8.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고 단위는 페라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될 게 이번 장에서도 몇 개 나왔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공기 중의 유전율 엡실론 제로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요거 외우시고요. 계산기로 두드리시잖아요. 그러면 8.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나와요. 이거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네. 이것이 공기 중의 유전율이고요. 공기는 진공. 이것도 진공.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비유전율 뭐냐면 엡실론 S요. 엡실론 S 혹은 엡실론 R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비유전율 엡실론 S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유전율이 아니다 혹은 유전율의 비율이다. 뭘까요? 유전율이 아니다, 유전율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엡실론 R이라 할 때도 있어요. 비율이 영어로 레이트죠, 레이트. 그래서 레이트의 R이 됩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비유전율은 엡실론 제로분의 엡실론이에요. 즉 공기 중의 유전율 분의 전체 유전율. 예를 들어서 공기에서 전하를 담을 수 있는 능력과 물속에서 전하를 담을 수 있는 능력이 다르겠죠. 그래서 공기 중의 유전율이 기본이고 그 놈을 1로 둡니다. 1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공기 중 분의 공기 중은 비유전율이 1이겠죠. 근데 물속이다 혹은 나무다 요리다 이때는 전하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기 중과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공기 중의 유전율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체 어떤 특징한 물질, 그 환경에서의 유전율인데 그 비율이라고 해서 비유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전체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 얘도 엡실론 제로 곱하기 엡실론 R로 나올 때도 있고요. 엡실론 S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얘가 공기 중일 때는 공기 중일 때분의 공기 중이니까 얘가 1입니다. 공기 중일 때는 1이다. 혹은 진공일 때도 1입니다. 그 값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하에 대해서 뭐 속도, 그 다음에 유전율, 그 다음에 정전 유도 이러한 특징을 살펴봤고 이어서 바로 쿨롱의 법칙 공부하도록 할게요. 쿨롱의 법칙. 지금까지는 전하를 공부하기 위한, 정전계를 공부하기 위한 간단한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우리가 정전계를 시작하면 돼요. 즉 전하의 전기량, 뭐 유전율, 그 다음에 정전 유도가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웠죠. 이러한 특징을 기본으로 해서 먼저 배우게 될 것이 쿨롱의 법칙입니다. 쿨롱의 법칙을 하기 전에 우리가 뉴턴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죠. 뭐요? 중력은 G의 R 자승분의 M 곱하기 M입니다. 이거 뭐 전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뉴턴이 발견한 만류 인력의 법칙이 뭐다? 힘이죠. 중력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걸 갖고 뉴턴이 중력을 발견했죠. 그 크기를 계산했습니다. 여기에서 R은 뭐요? 지구와 뭐 사과나무 사이의 거리죠. 거리. 그 다음에 M은 지구 무게, 뭐 M은 사과 무게 이렇다고 했을 때 그게 G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G가 뭐예요? G는 뉴턴 상수입니다. 뉴턴 상수. 네. 뉴턴 상수 곱하기 거리의 제곱분의 M 이렇게 돼요. 대문자 M과 소문자 M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 중력을 얘기할 필요는 없고 앞에서 얘기했던 전하가 있고 그 전하에서도 힘이 작용할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요. 플러스 Q가 있고 Q1이라 할게요. Q1이 있고 여기에 Q2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얘가 뭐 플러스든지 뭐 마이너스든지 간에 이 사이에는 힘이 작용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구와 사과 사이에서도 힘이 작용하고 이런 두 개의 전하 사이에서도 힘이 작용합니다. 그때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 것이 뭐냐? 쿨롱의 법칙이요. 쿨롱의 법칙.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뉴턴의 법칙은, 뉴턴의 만류인의 법칙은 지구와 사과 사이에 작용하는 힘,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네.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쿨롱 상수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뉴턴 상수는 알 필요가 없죠.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근데 쿨롱의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쿨롱 상수는 알아야 됩니다. 그 쿨롱 상수를 K라고 하면 K는 얼마냐? 4파이 엡실론분의 1이 됩니다. 꼭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엡실론은 공기 중이면 얼마요? 앞에서 얼마? 앞에서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 그랬죠. 1입니다. 공기 중에서. 그럼 얘가 얼마요? 약분하면 9. 없어지고 10의 마이너스 9승이 올라가면은 얼마? 9 곱하기 10의 9승이 됩니다. 즉 공기 중에서 쿨롱 상수는 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쿨롱 상수는 9 곱하기 10의 9승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공기 중에 아니다. 그럼 얼마? 4파이 엡실론이 엡실론 제로 엡실론 S가 되죠. 얼마? 4파 엡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니까 공기 중에 아니면 엡실론 S분의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는 거죠. 이것이 쿨롱 상수입니다. 쿨롱 상수. 예. 요거 기억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전 기력. 이거 뭐? 뉴턴의 만류 인력. 모든 물질이 서로 당기는 힘, 만류 인력. 정전 기력은 뭐다? 정지에 있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정전 기력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전 기력은 어렵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말 그대로 정지에 있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자석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자석 이렇게 했을 때 N극과 N극 어떻게 해요? 서로 밀어내죠. 밀어내는 것을 뭐라고 해요? 좀 유식하게 밀어낸다? 청력이라고 해요. 청력. N극과 S극입니다. N극과 S극 막대자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당기죠. 당기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인력이라고 해요. 인력. 당기는 힘. 그러면 똑같이 보세요. N극을 플러스라고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Q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서로 같은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NN이라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은 청력이 작용한 청력. 서로 밀어내는 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N극 S극이라 생각해 주세요. 그럼 얼마 어떻게 된다? 얘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즉 같은 부호끼리는 청력이 작용하고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지금 크기가 아니고 힘의 방향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극성끼리는 서로 밀어내고요. 그다음 같은 반대 극성끼리는 서로 당기게 됩니다. 이것은 자석을 생각해 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극성의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흡인력. 얘를 인력인데 흡인력이라고. 흡인력. 그럼 청력 혹은 얘를 반발력. 반발력이 더 쉽죠. 반발력 혹은 청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서로 밀어낸다, 당긴다.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알 겁니다. 막대자석 가지고 시험하면요. 근데 우리는 뭐 시험을 치셔야 되기 때문에 밀다, 당긴다. 그거에서 더 나가서 그 힘의 크기가 얼마만한 크기로 밀고 당기느냐까지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볼게요. 쿨롱의 법칙을 한번 완성을 해봅니다. Q1이 있습니다. Q1 있고 Q2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는데 방향은 얘기했죠? 극성이 같으면 밀어내고 극성이 다르면 당깁니다. 방향이에요. 크기는 어떻게? 앞에 만류인력의 법칙처럼 보세요. 만류인력의 법칙 뭐라고 했어요? 만류인력 상수에다가 거리의 제곱분의
대문자 m의 소문자 m입니다. 그럼 쿨롱의 법칙도 마찬가지 보세요. 쿨롱 상수, 만류인력 상수 대신에 이 쿨롱 상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거리, 이 사이에 거리 있겠죠.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R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기량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힘이 세겠죠. 그래서 대문자 M, 소문자 M처럼 여기도 Q1, Q2가 되고 단위는 뉴턴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에요. 정전계 처음 시작하는 것에서 본격적인 정전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공식이에요. 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 F는 K의 R 자승분의 Q1, Q2인데 앞에서 쿨롱 상수 뭐라 그랬어요? 쿨롱 상수는 얼마? 4파이 엡실론 분의 1이라 그랬죠. R 자승분의 Q1, Q2 이렇게 이게 합쳐놓고요 한꺼번에 보면은 어렵게 보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과정 거쳐서 만류인력 법칙과 비교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합치면은 생각보다는 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기중이라면은 엡실론 제로 R 자승분의 Q1, Q2예요. 근데 여기에서 요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요? 4파이 엡실론 R 자승인데 R 자승 엡실론 제로분의 Q1, Q2라고 하면 지금 얘가 있죠. 4파이 R의 제곱 4파이 R의 제곱 얘가 뭐냐면 얘가 9의 겉넓이입니다. 9의 원의 넓이 뭐예요? 원의 넓이는 평면인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죠. 9의 겉넓이는 공의 겉넓이는 4파이 R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를 만약 간단하게 한다고 하면은 얘가 9일 때 면적이 S예요. 얘가 어려우면 이거 S가 4파이 R의 제곱으로 변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용하는 힘 쿨롱의 법칙에 의한 힘 F는 일단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러면 전기량 Q1, Q2를 곱한 것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F는 유전율에 또 반비례하게 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보세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가 Q1, Q2가 이렇게 있는 거하고 이렇게 있는 거하고 당연히 멀면 멀수록 힘은 약하겠죠. 근데 그것이 제곱에 반비례해서 작용한다는 것이고 Q1, Q2 그 전하의 크기 자체는 클수록 작용하는 힘이 클 것이다. 이것은 뭐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대충 생각해봐도 당연한 겁니다. Q1, Q2가 작은 것보다 Q1, Q2가 큰 것이 더 힘이 셀 것이고 유전율, 전하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저장하는 거죠. 이것이 많이 저장하도록 많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이 작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이 쿨롱의 법칙 다시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공식이고 F는 4파이 엡실론 R 자승분의 Q1, Q2고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단위는 뉴턴이 됩니다. 그래서 예제를 한번 봅니다. 너무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뭐 시험에도 당연히 자주 나오겠죠.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정전하가 플러스 10, 부전하가 마이너스 10이에요. 정전하가 플러스, 부전하가 마이너스 이런 의미하고요. 그 전하가 10m 거리에 놓여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은 얼마냐? 쿨롱의 법칙에 의해서 대입하면 되는데 보세요. 진공 중에서 공기 중에서라고 하면은 엡실론이 엡실론 제로가 됩니다. 즉 F는 4파이 엡실론 제로 R의 자승분의 Q1, Q2가 돼요. Q1, Q2.
그러면 4파 엡실론 제로분의 1을 앞에서 얼마였어요? 여기에 엡실론 제로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넣어도 되고 이 값이 얼마? 9 곱하기 10의 9승이었죠. 그 다음에 거리가 10이니까 10의 제곱분에 플러스 10 마이너스 10이니까 플러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0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 나와요. 이때 작용하는 힘은 마이너스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뉴턴.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두 개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러면 마이너스라는 것은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인 건 흡인력을 의미합니다.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만약 플러스가 나왔다는 것은 두 개의 부호가 같기 때문에 플러스도 플러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죠. 그래서 이 결과가 플러스가 나왔다는 것은 반발력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왔기 때문에 흡인력이 작용하고 흡인력 9 곱하기 10의 9승 뉴턴이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전기의 시작을 지금 했는데 전기 자기학 특성이 뭐 벡터를 빼더라도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연관성이 많아요. 특히나 2장에서 한 것은 우리가 6장 가면 자개에서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용어가 굉장히 비슷해요. 전개, 전압, 전속, 전속 밀도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 쿨롱의 법칙부터 공식을 진화시켜 나갈 겁니다. 쿨롱의 법칙으로 다음 시간에 전개에서 전위 이런 식으로 진화시켜 나갈 것인데 외우시기보다는 약간 이해하는 쪽으로 있죠. 아, 왜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외우는 버릇이 별로 안 좋아요. 네, 자기학에서 외워서 될 것도 있지만은 보통 응용이 되어서 많이 나오고, 약간 변형되어서 나왔을 때 공식을 암기만 하시면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워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점수가 많이 낮아요. 네, 일단 쿨롱의 법칙을 시작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 정도 복습을 해서 어느 정도 고개가 좀 끄덕여질 정도 되었을 때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용어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고 처음에 개념을 잘 잡고 용어에 대해서 숙지를 잘 해주시면 뒷부분이 그만큼 편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